안녕하세요. 틈틈이와 알아보는 미국 주식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정말 흥미로운 회사를 하나 가져왔어요. 2025년 11월 14일, 바로 며칠 전이죠. 나스닥에 상장하자마자 첫날 주가가 50% 넘게 폭등하면서 시장의 시선을 단숨에 사로잡은 기업, 바로 위샵입니다. 보통 우리가 쇼핑하면 캐시백이나 포인트를 받잖아요. 그런데 이 회사는 물건을 사고 또 친구에게 추천하면 그 대가로 회사 주식을 준다는 정말 파격적인 아이디어를 들고 나왔어요. 오늘은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 혁신적인 커뮤니티 소유 모델이 정말 새로운 시대의 시작일지 아니면 그냥 반짝하고 사라질 신기루일지 그 실체를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쇼핑이 곧 투자가 된다는 개념 자체가 굉장히 매력적이죠. 하지만 오늘 저희는 그 화려한 아이디어의 이면을 좀 들여다봐야 할 것 같아요. 회사가 내세우는 지표랑 실제 재무제표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이 독특한 주식 보상 시스템이 장기적으로 회사와 투자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그 양면성을 좀 꼼꼼하게 짚어봐야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위샵이 정확히 뭘 하는 회사인지부터 확실히 해보죠. 핵심은 쉐어백이라는 보상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사용자가 위샵 플랫폼을 거쳐서 이베이나 테무 같은 제휴 쇼핑몰에서 물건을 사면 위포인트라는 걸 받게 되고요. 이 포인트를 모아서 나중에 위샵의 실제 주식, 그러니까 나스닥에서 거래되는 클래스 A 보통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사용자를 단순 소비자가 아니라 회사의 주인, 즉 주주로 만들겠다는 발상이죠. 구조적으로도 이걸 뒷받침하기 위해 꽤 흥미로운 장치를 마련했어요. 회사가 총 발행 주식의 절반이 넘는 1250만 주를 위샵 커뮤니티 신탁이라는 곳에 따로 떼어놨습니다. 이건 클래스 B 주식이라고 부르는데 의결권은 있지만 시장에서 바로 거래는 안 되는 주식이에요. 그러니까 사용자들한테 나눠줄 주식을 미리 금고에 넣어둔 셈이네요. 그렇죠. 그러다 사용자가 포인트를 주식으로 바꿔달라고 요청하면 이 금고에서 클래스 B 주식 하나를 꺼내서요. 시장에서 거래 가능한 클래스 A 주식으로 1대1 전환해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전통적인 기업들이 마케팅 비용으로 수백억을 태우는 대신에 위샵은 그 돈으로 자사주를 나눠주면서 고객을 유치하고 묶어두는 이른바 주주 마케팅을 하는 셈이죠. 고객 확보 비용을 현금이 아닌 주식으로 지불한다. 와, 정말 기발한데요. 사실 이런 모델이 지금 더 주목받는 이유가 또 있지 않나요? 보내주신 2025년 소비자 연구 보고서를 보니까 요즘 쇼핑 트렌드 자체가 위샵에게 아주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정확히 보셨어요. 그 보고서는 위샵의 아이디어가 왜 지금 통할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몇 가지 중요한 흐름이 있는데요. 첫째는 앰비언트 쇼핑, 우리말로는 일상 속 쇼핑의 부상입니다. 예전처럼 자, 이제 쇼핑하러 가자 하고 마음먹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소셜미디어 피드를 넘기거나 유튜브를 보다가 자연스럽게 구매로 이어지는 거죠. 응답자의 69%가 이런 경험이 있다고 답했어요. 저도 완전 공감해요. 인스타그램 보다가 이건 사야 해 하면서 저도 모르게 결제한 게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바로 그런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둘째로 인플루언서의 영향력이 계속 커지고 있어요. 소비자의 39%가 인플루언서 추천으로 물건을 산 경험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작년보다 18%나 늘어난 수치예요. 와,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제품을 처음 발견하는 곳이 이제 오프라인 매장 54%가 아니라 아마존 같은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57%로 역전됐습니다. 모든 데이터가 온라인, 특히 신뢰 기반의 추천이 중요해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죠. 그렇다면 사용자의 추천과 공유가 성장의 핵심인 위샵의 모델은 정말 시대의 흐름을 제대로 탔다고 볼 수 있겠네요. 실제로 영국에서 먼저 사업을 시작해서 꽤 괜찮은 성과를 냈다고 들었어요. 나스닥 대비도 화려했고요. 긍정적인 면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네, 겉으로 드러난 성과는 분명 인상적입니다. 미국에 진출하기 전 영국에서 시범 운영을 했는데 이때 위샵 플랫폼을 통해 발생한 총 상품 거래액이 1억 4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한 1,800억 원이 넘습니다. 와, 1,800억 원이요? 네, 파트너사들도 존루이스 백화점, 이베이, 아소스, 테무처럼 누구나 알만한 대형 유통사들이고요. 와, 규모가 상당하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위샵을 통해 저런 곳에서 1,800억 원어치나 쇼핑을 했다는 거잖아요. 이런 기대감 덕분인지 나스닥 상장 첫날 주가가 50.9%나 폭등하면서 30.21달러로 마감했죠. 시장이 이 커뮤니티 소유,
라는 아이디어의 가치를 아주 높게 평가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숫자들만 보면 정말 장밋빛 미래가 그려지죠. 하지만 바로 여기서부터가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그 숫자들을 한꺼풀만 벗겨보면 아주 심각한 위험 신호들이 보이거든요. 오, 첫 번째가 바로 방금 말씀하신 1억 4천만 달러 판매에 숨겨진 매출 착시 현상입니다. 매출 착시요. 그게 무슨 뜻이죠? 그 1억 4천만 달러는 플랫폼에서 거래된 상품의 총액, 즉 GMV라고 부르는 거지 위샵의 매출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 쉽게 말해서 여러분이 위샵을 통해 이베이에서 10만 원짜리 신발을 샀다면 GMV는 10만 원으로 잡히지만 그게 다 위샵의 돈은 아니라는 거죠. 위샵은 이베이로부터 소개 수수료만 받을 뿐이니까요. 그러니까 식당 예약 앱이 오늘 우리 앱을 통해 1억 원어치 예약이 발생했다고 홍보하는 거랑 비슷한 거군요. 실제 앱 회사가 번 돈은 그중 일부인 수수료뿐인 것처럼요. 그럼 위샵의 실제 매출은 얼마였나요? 자료를 보면 2025년 6월 30일까지 지난 1년간 위샵의 실제 회계상 매출은 약 100만 달러에 불과합니다. 네. 1억 4천만 달러의 거래를 중개해서 100만 달러를 번 거죠. 잠시만요. 1억 4천만 달러랑 100만 달러요? 와, 차이가 너무 큰데요. 계산해보면 위샵이 가져가는 수수료, 즉 테이크 레이트가 1%도 안 되는 0.7% 수준이네요. 네, 바로 그 점입니다. 보통 신용카드사가 2, 3%, 앱스토어가 15에서 30% 수수료를 가져가는 것과 비교하면 0.7%는 정말 낮은 수치죠. 그런데 진짜 심각한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더 있다고요? 네, 두 번째 위험 요인은 이 회사가 돈을 버는 구조 자체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돈을 버는 구조가 아니다? 그건 또 무슨 말이죠? 0.7%라도 벌긴 버는 거잖아요. 재무자료를 보면 더 명확해져요. 지난 12개월간 매출이 약 81만 달러였는데 매출 원가가 무려 567만 달러에 달합니다. 매출 총이익, 그러니까 매출에서 원가를 뺀 가장 기본적인 이익이 마이너스 486만 달러라는 뜻입니다. 잠깐만요. 매출 총이익이 마이너스라는 건 보통 기술 기업들이 초기에 마케팅비나 연구 개발비 때문에 적자를 내는 건 봤어도 매출에서 원가를 뺐는데 마이너스인 경우는 거의 본 적이 없거든요. 이건 그냥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본다는 뜻 아닌가요? 정확합니다. 위샵의 경우 매출 원가의 대부분은 사용자에게 보상으로 지급하는 쉐어백, 즉 주식의 가치로 추정되거든요. 이걸 아주 쉽게 풀어서 계산하면 위샵이 제휴사로부터 수수료로 1달러를 벌 때마다 사용자에게는 약 7달러어치의 주식을 나눠주고 있다는 의미예요. 1달러 벌어서 7달러를 쓴다고요? 네, 이건 지속 가능한 사업 모델이라고 보기 어렵죠. 버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7배나 많다니 이건 정말 충격적이네요. 그럼 회사의 돈이 거의 담아있지 않겠는데요? 그게 바로 세 번째 위험 요인, 위태로운 현금 유동성입니다. 위샵은 일반적인 IPO처럼 신주를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한 게 아니라 기존 주식을 그대로 상장하는 직상장 방식을 택했어요. 그래서 상장을 통해 회사로 들어온 현금이 단 한 푼도 없군요. 맞습니다. 상장 후 기준으로 회사가 가진 현금은 약 10만 2,600파운드, 우리 돈으로 한 1억 7천만 원 정도에 불과해요. 1억 7천만 원이요. 그런데 연간 순 손실은 1,100만 파운드, 180억 원이 넘는다면서요. 이건 한 달도 버티기 힘든 돈 아닌가요? 그렇죠. 심지어 상장을 위해 125만 파운드의 단기 대출까지 받았는데 정황상 이건 운영자금이 아니에요. 변호사 비용 같은 상장 자체에 들어가는 돈을 겨우 막기 위한 생존 자금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사실상 현금이 바닥난 상태에서 어떻게든 상장부터 하고 보자는 좀 절박함이 엿보이는 대목이죠. 정말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었네요. 듣다 보니 점점 더 불안해지는데요. 마지막 위험 요인은 뭔가요? 네 번째는 이 모델이 가진 구조적인 딜레마, 바로 거대한 주식 희석 위험입니다. 아까 위샵 커뮤니티 신탁에 1250만 주의 클래스 B 주식이 잠겨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잠재적 폭탄과도 같습니다. 사용자들이 포인트를 주식으로 바꾸면 그 주식들이 시장에 나온다는 거죠. 맞습니다. 플랫폼이 대성공을 거둬서 사용자가 폭발적으로 늘고 모두가 주식으로 바꿔달라고 요청하는 상황을 상상해보세요. 그럼 그 1250만 주가 시장에 쏟아져 나오면서 주식의 가치가 희석되고 기존 주주들이 보유한 주식의 가격에는 엄청난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와, 성공할수록 주가가 떨어질 수 있는 역설적인 구조네요. 바로 그겁니다.
게다가 첫날 주가 50% 급등도 사실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고요. 네, 그날 총 거래량이 23,959주에 불과했습니다. 2만 주 정도요? 네, 시장에 유통될 수 있는 전체 주식수의 0.23%도 안 되는 아주 적은 양이에요. 이건 아주 적은 돈으로도 주가를 크게 움직일 수 있었다는 뜻이고, 진정한 시장의 평가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와, 오늘 이야기를 종합해보니 머릿속이 복잡해지네요. 커뮤니티 소유라는 아이디어는 정말 시대를 앞서가는 것 같고 매력적인데 그걸 뒷받침하는 재무 현실은 그야말로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형국이군요. 결국 1달러 벌어서 7달러를 쓰는 이 구조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모든 것의 열쇠겠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직상장은 위샵에게 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또 다른 시작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일단 나스닥에 이름을 올려서 인지도를 확보한 뒤 곧바로 대규모 유상증자 같은 추가 자금 조달에 나설 거라는 게 시장의 합리적인 추측이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회사가 어떻게 지속 가능한 수익 모델을 만들어내는지, 그리고 필연적인 주식 희석 문제를 어떻게 관리해 나가는지를 아주 냉철하게 지켜봐야 합니다. 혁신적인 비전과 냉혹한 재무 현실살이의 줄다리기. 과연 위샵은 사용자들에게 부를 재분배하는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될까요? 아니면 지속 불가능한 실험으로 역사 속에 남게 될까요? 앞으로의 행보가 정말 궁금해지네요. 틈틈이와 알아보는 미국 주식 이야기.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저희가 더 깊이 파고들어 주었으면 하는 기업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